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저는 아들만 둘인 집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위에 아주버님은 결혼을 안 하신 상태예요. 하긴 제 남편이 좀 일찍 결혼을 했죠. 제가 23살, 남편이 27살 때 결혼을 했으니까요. 저희 대학교 커플이었거든요. 둘이 첫눈에 반해서 대학 내내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붙어 다니다가 결국 졸업을 앞두고 전격 결혼을 단행했습니다. 양쪽 집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하셨는지 몰라요. 사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좀 서운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딸이 일찍 결혼을 한다니 부모님이 좀 반대하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 엄마는 그래, 일찍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인생일 수 있어 라면서 나중에는 이해를 해주셨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 인생 망쳤다느니 여자 잘못 만나 펴보지도 못하고 가정에 매여 살게 생겼다느니 그런 막말을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하셔가지고 정말로 저희 부모님 엄청 서운해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아빠가 꼭 이런 결혼을 해야 하냐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렸던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내가 잘하면 시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나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엄마 아빠한테 큰 소리 떵떵 치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게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저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애 많이 썼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갈 때마다 손걸레질로 화장실 바닥까지 닦아가며 소위 말해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제가 워낙 살갑게 착착 감겨들며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달라붙으니까 어느새 어머님, 아버님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고 결혼 5년 차쯤 됐을 때는 그래도 며느리로 인정하고 가끔 살가운 소리도 좀 해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그냥 일하는 며느리였죠. 일찍 결혼해서 사실 직장 잡기도 어려워서 집에서 살림만 했거든요. 어머님은 그게 항상 좀 불만이셨던 모양이에요. 너도 다른 집 애들처럼 맞벌이라도 해야 남편이 좀 편하지 않겠냐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셔서 결혼 3년 차쯤 됐을 때부터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한 게 아니어서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돈이라도 벌고 나니 어머님 잔소리는 좀 덜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그래도 괜찮은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만 하나 가지면 되겠네 라는 마음을 먹었을 무렵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손위 형님이 생긴 거였어요. 저와 다르게 저희 형님 엄청 엘리트더라고요. 저희 아주버님과는 해외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서로 해외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지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 깜짝 놀라면서 해외 어디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위아래도 훑어보시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입을 쯧쯧 차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어딘지 말하면 아니? 큰애가 파리로 출장을 갔는데 거기 음식점 갔다가 옆에 앉아있는 걸 만났단다. 새아가는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구나. 그런 둘이 파리에서 만난 거지. 이거는 운명이지 뭐. 어머, 그렇게도 만나네요. 네 시아주버님이 영어를 못하지는 않잖니? 그런데 거기 식당 종업원이 동양인이라고 무시해서 그랬는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우리 큰애한테 계속 네 말 못 알아듣겠다, 뭘 주문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다는구나.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가 너희 다 알아들었으면서 그러는 거 안다. 제대로 빨리 주문 받아라 하고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줬다네. 그래서 우리 큰애가 또 그런 거는 그냥 못 넘어가잖아. 고맙다고, 자기가 밥 한 번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만난 거야. 아우 세상에, 이게 인연이지 다른 게 인연이니? 그 얘기를 해주시는 어머님 얼굴은 제가 그동안 본 적 없이 아주 밝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연애한다고 했을 때는 1년 내내 잔뜩 찡그리는 얼굴만 보여주신 분이 어쩜 형님 얘기를 할 때는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실 수 있을까? 그때부터 사실 좀 서운하기는 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형님은 외국 사시는 분이에요? 결혼하고도 외국 사신대요? 아우, 아니야. 결혼한다고 거기서 잘 나가는 직장이랑 학교랑 다 두고 글쎄 한국 들어와서 자리 잡겠대. 너무 고맙지 뭐니? 안 그래도 큰아들이 외국에서 살면 서운해서 어떡하나 했는데. 아우, 나이 들수록 부모 옆에는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 된다면서 자기가 정리하고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애가 생각이 깊은지. 많이 배운 애는 확실히 생각하는 그 배려의 스케일이 다르더라.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콕콕 찔리던지요. 아니, 저는 그러면 못 배워서 생각 스케일이 작은 건가요? 어머님이 맨날 그러셨거든요. 너는 생각이 참 좁다고 말이죠. 사실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생각이 좁다거나 무식하다거나 배려가 없다거나 그런 소리 듣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희 시댁만 빼고 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참 세상 살맛나겠다고 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 칭찬받고 괜찮은 사람 취급받는데 시댁만 오면 이상하게 반푼이 취급받아서 저 항상 솔직히 시댁에서 좀 기가 죽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얼굴도 못 본 형님이랑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더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그랬죠. 안 그래도 찬밥인데 형님 들어오면 나 더 찬밥 될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에휴, 형도 워낙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형수도 비슷한 사람 들어오나 보지 뭐. 그냥 우리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마. 사실 저는 남편의 이런 성격이 좋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항상 뭔가 일이 생겨서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남편이 늘 옆에서 위로하면서 다독여 줬거든요. 자기야, 하쿠나 마타타 라는 말 몰라?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이잖아. 모자라 안 풀리면 그냥 한번 훅 하쿠나 마타타 하고 외치고 잊어. 아우, 진짜 그게 뭐야.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지. 제가 그렇게 짜증을 낼 때마다 남편은 늘 개그맨처럼 춤과 노래, 웃음으로 저를 달래주고는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좋아서 반했고 이 사람 놓치기 싫어 그렇게 일찍 결혼을 했으니 저도 사실 할 말은 없지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큰형님하고 저를 엄청 비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집과 혼수부터 완전 큰 차별이 시작되더라고요. 처음에 저 결혼할 때 어머님, 아버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평생 월급쟁이에 투명한 급여로 살아서 움치고 뛰려 해도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보증금 6천짜리 전셋집 하나뿐이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6천만 원 이상은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래도 며느리한테 실반지 하나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6천만 원으로 모든 게 끝났다며 정말 1원 한 푼 더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사실 축의금 들어온 거 저 일부 챙겨주셔서 제가 남편 몰래 비자금 딴 주머니 차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나중에 남편한테 듣고 봤더니 남편 앞으로 들어온 것까지 싹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럼 식장 비용은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머뭇머뭇하면서 그거 자기가 보너스 이때까지 모았던 걸로 조금씩 조금씩 냈었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왜 남편에게는 보너스가 안 나올까? 왜 월급밖에 안 나올까? 연말 성과급은 대체 왜 안 나올까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 결혼하고 1년 반 동안 보너스며 성과급 나온 걸로 저희 결혼식 비용을 내고 있었던 거죠. 저희 친정이랑 너무 비교되니까 남편이 저한테는 차마 말도 못한 거였습니다. 이런저런 서운한 거 말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시아주버님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운함은 정말 본격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돈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랑 남편한테는 6천만 원 딱 그거 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도 꼬박꼬박 용돈 받아가시고 어버이날과 설날, 추석 때마다 돈 다 받아가셨거든요. 저희가 조금 드리면 조금 준다고 퉁박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시아주버님 결혼 준비에는 어쩜 그렇게 큰 돈을 턱턱 쓰시는지 차도 바꿔주신다. 아파트도 전세로 시작하면 힘드니까 자가로 시작해야 된다서부터 호주에서 들어오는 형님 비행기표까지 본인들이 내주신다고 난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오는데 일반석 타고 오면 피곤하다고 글쎄 비즈니스 끊어주신다는 거 있죠? 세상에. 저희 신혼여행 갈 때는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으면서 쓸데없이 신혼여행이라고 바람들어서 비행기 좋은 거 타고 갈 필요 없다고 저렴한 항공으로 갔다 오라고 참견하셨으면서 말이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멍하게 있었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네 형님 될 사람은 아마 살림은 못할 거다. 나도 바라지 않아. 밖에서 큰일 해야지. 집에다가 들어앉혀 놓으면 손발에 곰팡이 펴서 안 돼. 그러니까 너 형님 들어왔다고 일 나눌 생각 그럼 머리 굴리지 말고 앞으로 너는 그냥 네가 하던 거 해라. 네 형님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저 사실 형님한테 의지할 생각 코딱지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이 집에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로 왔나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차별을 하시는 게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살짝 찌푸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대뜸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너 집안에 귀한 새 식구 들어오는데 그렇게 얼굴 찡그리고 앉아서 복 나가게 그러고 있지 마라. 새 식구 기분 안 좋아지니까 절대 그런 표정도 하지 마. 그러면서 평생 안 하시던 제 외모 지적질까지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굴을 조금만 찌푸리면 심술 맞아 보이고 화난 것처럼 보여서 아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상이라나요? 아니, 저는 늘 웃는 상이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얼굴 찌푸려서 못생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듣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엄마, 진짜 서운하게 왜 그래요? 아직 오지도 않은 사람 편드느라고 이 사람 너무 구박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합세해서 저랑 남편을 쥐잡듯 잡으시더라고요. 형이랑 네 형수가 너희랑 똑같은 줄 아냐? 너희처럼 철없을 시절에 부모 속 다 뒤집어 놓고 시집장가 가는 그런 종류의 애들이 아니야. 아니, 그런 종류의 애들이라니요. 다 똑같은 자식 아닌가요?
어머님한테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오죽하면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오면서 형 결혼하기까지 당분간 어머님 아버님 찾아가지도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주말마다 가서 이것저것 청소해라 뭐해라 시키시던 분들이 그렇게 말 한마디 서운하게 했다고 반성하느라 안 부르실 리 없잖아요. 남편이 그러고 가니까 대뜸 저한테 전화 와서 네가 대체 남편한테 무슨 말을 수석거렸길래 저러냐며 너한테 홀려서 정신 나간 결혼을 하더니 애가 저렇게 되바라지게 변했다고 모든 원망을 저한테 돌리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결혼 전부터 이러면 결혼하고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나마 제 마음속에 한 가닥 믿음은 그래도 형님이 외국에서 오래 공부하신 분이고 조금 깨이신 분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머님이 저렇게 나와도 경우 있게 알아서 처신을 해주지 않으실까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바로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었죠. 네, 저희 시아주버님 사실 참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직업은 학원 선생님입니다. 수학 선생님인데 아주 깐깐하고 속 좁고 융통성 없는 전형적인 꼰대 재질이에요. 연애하는 것마다 족족 실패를 하더니 어떻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외국에서 어쩌다가 여자 잘 골라서 장가가는 케이스라고나 할까요? 그런 분인데 제가 왜 그 사람을 만난 여자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기 마련인데 말이죠. 형님 되실 분과 처음 인사하는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기대는 물 건너갔구나 라고 말이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누가 봐도 토종 한국인처럼 생긴 저희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Hello. 아니, 누가 봐도 자기도 한국인이고 나도 한국인이고 우리 모두 한국인인데다가 한국에서 만나 한국 사람끼리 상견례를 하는데 헬로가 웬 말입니까? 저도 모르게 Hi, how are you? 라고 대답을 했더니 형님이 막 웃으면서 전형적인 한국에서만 공부한 촌스러운 영어 발음이라고 면박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창피하고 짜증나고 어이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있죠? 얘가 못 배워서 그렇다고. 대학도 간신히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안 해봐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를 완전 깔아뭉갠 채 형님 편을 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모인 장소도 그랬습니다. 평생 어머님 아버님 뭐하러 그렇게 비싼 데서 쓰잘데기 없이 고기를 칼로 썰어 먹냐며 저희가 그렇게 한번 모시겠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던 호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써시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러시는 겁니다. 큰 며느리 덕에 이런 데도 다 와본다며 역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호텔 스테이크 먹는데 집에 사람이 잘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랍니까? 일일이 신경 써봐야 저만 억울하겠다 싶어서 어쨌건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고기나 먹자. 나는 귀 닫고 오늘은 입이나 놀리련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개를 씹고 있는데 저쪽은 뭐가 그렇게 화기애애 호호호호 하하하하 하면서 즐거운지요. 형님이 아마 외국에서 살던 얘기, 그 다음에 아주버님 만난 얘기, 그런 것들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고기나 먹을란다 하고 열심히 먹었죠. 아니 그런데 먹는 데는 걔도 안 건드리잖아요.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고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원래 이런 자리는 서로 뭐라 할까? talking about?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면서 conversation 그런 거 하고 enjoy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엄청 먹기만 하네요.
먹는 거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버버거리며 아니, 대화를 하시길래 그냥 저는 먹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순간 혀가 꼬이며 스테이크 소스가 목으로 잘못 들어가 저도 모르게 죽을 듯이 기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입속에 있던 약간 큰 고기 덩어리가 하나 튀어나가 시어머니 그릇에 떨어졌고요. 저는 사례가 들려 정말 죽을 듯이 기침을 하며 뛰쳐나가고 말았죠. 아, 정말 화장실에서 있는 대로 기침하고 눈이 시뻘개지고 눈물, 콧물 다 쏟아서 화장까지 엉망이 됐는데 진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서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화장실 세면대를 바라보며 멍하게 있는데 형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저를 좀 걱정하는구나 싶어서 조금 고마운 마음이 올라오려던 그때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진짜 무식하게 그렇게 먹고 이런 민폐가 어딨어요? 그래도 서로 얼굴 보는 자리에서 조금 교양은 갖췄으면 좋겠는데 나는 교양 없는 거 진짜 싫어요. 그리고 앞으로 형님이랑 동서지간으로 지내긴 할 거지만 나한테 너무 친근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수준 맞는 사람들이랑 적당한 관계 유지하면서 살고 싶지.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다양한 관계 맺으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관계 맺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적당히 말해서 이 자리 종료할 테니까 그냥 여기 좀 더 있다가 나중에 남편이 데리러 오면 집에 가요. 우리 다음에는 조금 더 교양 있게 만나요. 와, 제가 태어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어이없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황당한데 어떻게 반응도 못하는 그런 종류의 말을 우다다다 들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 하고 있으니 형님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영어로 뭐라 혼잣말을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 모멸감이 느껴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밖에서 약간 짜증이 섞인 듯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 그 안에 있어? 엄마 아빠 다 가셨어. 나와. 아 진짜 누가 그렇게 허겁지겁 우겨넣어서 먹으래. 와,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더니 평소에 그래도 제 편인 줄 알았던 저 남자마저 저기서 저러고 저를 구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이게 뭐야, 진짜. 창피해가지고. 내가 창피해? 아, 네가 창피한 게 아니고 어쨌건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 나라고 뭐 이럴 줄 알았어? 아니, 그리고 그 여자도 그래.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걸어? 아, 나 진짜 짜증나. 아, 여튼 엄마 아빠 화 많이 나셨어. 지금 어머님 아버님 화난 게 문제야? 지금 저 여자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저는 정말 너무너무 서러운 마음에 남편한테 형님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는지 와다다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안 믿더라고요. 야,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냐? 너 지금 창피하니까 말 지어내는 거 아니야?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호텔 한가운데서 펑펑 우니까 남편이 당황하면서 그제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냐고요.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겠냐. 나 저 안에서 완전 모멸감 느꼈다. 아니, 지는 무슨 얼마나 교양을 쌓아서 무슨 파리대학 교양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지가 무슨 프랑스 왕조의 자손도 아니고 어쩜 처음 얼굴 본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냐. 나 정말 아주버님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끼리끼리 노는 거 맞다라면서 와다다 쏟아냈더니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헛웃음만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저와 남편은 정말로 시댁에서 약간 버림받은 미운오리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예전처럼 불러내질 않으시길래 저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약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호텔에서 제가 어머니 그릇에 스테이크 하나 발사한 거, 그게 마지막이었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또 그게 걸려서 자꾸만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때마다 안 받으시거나 바쁘다고 끊으라고 하셔서 뭔가 마음에 찜찜한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쇼핑하고 같이 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어머님 혼을 쏙 빼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머님을 구워 삶았는지 자기는 항상 외국이랑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명절이라고 해서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명절 때도 사실 못 찾아뵐 가능성이 크다. 지금 결혼 준비 때문에 나와 있는 동안이 제일 한가하니 이때만이라도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살면서 자기가 어머님 생신, 아버님 생신, 그리고 명절 이런 거 못 챙겨도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완전히 구워 삶아 놓은 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형님이 퍼부어주는 온갖 쇼핑 공세에 홀딱 넘어가서 명절 그런 거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쓴다. 일이 중요하고 너희의 삶이 중요하지. 너 편한 대로 알아서 해라. 글쎄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명절 준비는 저 혼자 하라나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형님과 함께 나눠서 일할 생각에 제가 뭔가 기대를 했던 건 아니지만 이거는 며느리가 하나 더 생긴 거 전혀 저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작 일할 사람인 저한테는 이런 방구 말도 없고요. 명절이나 생신 때 못 갈 것 같다. 앞으로 혼자서 고생을 해줘야 될 것 같다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거나 아니면 저한테 하다못해 립스틱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얘기를 했으면 모를까.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구워 삶아 놓고 저한테는 교양 챙기라는 말이나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정말 철저하게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도 안 막혔습니다. 더 청천벽력 같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은 외국에서 만나서 사실 거기서 여행할 거 다 해서 여행에 대한 로망은 없는데 신혼여행을 안 가는 건 좀 서운하니 가긴 갈 거라고 하면서 이랬다는 겁니다. 앞으로 당분간 설이나 추석 때도 만나 뵙기 힘들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가 많을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결혼식 끝나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저희 부부까지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배려심 깊고 자기네들만 놀아도 모자랄 판에 부모랑 떨거지 같은 동생 부부까지 데리고 해외여행 가자는 이런 마음이 어딨냐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시는데 저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우주여행이라도 싫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같이 다니면서 저를 무시하며 대놓고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나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가면 뻔하잖아요. 자기 영어 잘하는 거 있는 대로 뽐내면서 잘난 척은 다 하고 시부모님 시중 들고 수발 들고 하는 거는 다 제 차지일 게 뻔하잖아요. 만약에 휴양지를 갔어도 자기네 부부만 쏙 빠져 어디론가 사라지고 시부모님 저한테 맡겨버린 채 어디 호핑 투어라도 다녀오라고 훅 보내버리면 저는 대체 그게 무슨 고행이랍니까? 완전히 무슨 노인 시터로 데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하시는 시어머님 말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걔네가 비용을 다 내는 건 너무 부당하니까 저희 비용은 저희 보고 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 부부는 원하지도 않는 여행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싫었는데 싫다고 하면 시어머님이 또 네가 왜 싫으냐, 네가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거다라며 오만 잔소리를 하실 게 뻔해서
일단 남편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논의할 거 뭐 있냐? 가족끼리 다 여행 간다는데 군소리 말고 가자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거 있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안 그래도 자기도 형한테 들었다며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본인도 아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너무나 뻔하잖아요.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대체 어떻게 하면 여행을 안 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을 했습니다. 게다가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해외 시민권자여가지고 공항이나 이런 데서 각자 나가는 장소나 출입국 심사 이런 거 다 다르게 받아야 될 수 있으니 부모님은 옆에서 제가 좀 케어를 해야 할 것 같다나요? 제 생각이 맞았던 거죠. 한마디로 생색은 지가 내고 늙은 부모님 케어는 저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한식 아니면 잘 못 드시니까 온갖 반찬서부터 김치 싸는 것까지 다 저한테 맡기고 제 짐에다가 넣으시려고 할 텐데 어떤 나라를 가던 저는 수영복 한번 못 입고 부모님 뒤치다꺼리만 하다 올 게 뻔했죠. 한숨만 늘어나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닭목을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고 했던가요? 형님과 아주버님의 결혼 날짜는 다가왔고 저는 결혼식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계속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일만 하다가 끝났고요. 두 분이 일주일 정도 국내에 있는 호텔에서 허니문 보내고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찌나 전전긍긍하며 저를 들들 볶으시는지. 사실 저희 부부 신혼여행 갔을 때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안 드렸다고 진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무릎 꿇리고 아주 혼쭐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첫날 시아주버님이 전화하니까 글쎄 시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끼리 시간 오붓하게 보내지 왜 전화를 했냐고. 이러면 새아가가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오히려 시아주버님한테 화를 내시는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같은 며느리인데 어쩌면 이렇게 대하시는 게 다른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부터 일주일 내내 소식 한 번 없어서 제가 약간 빈정이상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우, 형님은 아무리 전화하지 말라 그래도 왜 전화를 안 하시지? 어머님,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며느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전화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코드숨을 픽 치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조석으로 안부 챙기니? 그거 촌스러운 거야. 얘가 워낙 인텔리라 요즘 트렌드를 아는 거지.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있다가 공항에서 딱 만나면 그게 얼마나 세련된 거니? 어머니, 근데 저한테는 왜 그러셨어요? 너희는 철딱서니 없이 어린 나이에 주책맞게 결혼한 거잖아. 아직 부모가 챙겨야 할 때 결혼했으니까 챙긴 거지. 어디 네 형님이랑 감히 비교를 해? 네, 말을 한 제가 바보였던 거죠. 어쨌건 저는 제가 예상한 대로 어머님의 닭달에 온갖 반찬을 비닐에 감고 감고 또 감고 포장까지 해서 가방에 바리바리 넣어야 했습니다. 정작 제 옷과 남편 옷은 당장 갖다 버려도 아쉽지 않을 쪼가리처럼 가방 한 구석에 구겨 넣어야 했지요. 어디로 여행 가는지도 궁금하지조차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행 전날 형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실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자기가 이런저런 짐은 다 챙겼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여권을 집에 놓고 온 것 같다며 여권을 좀 들고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여권 있는 자리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자기 신혼집 화장대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제일 만만하긴 했겠죠.
그래서 형님 신혼집에 처음 갔습니다.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달랑 방 2칸 있는 거 전세 구해주시면서도 그렇게 손을 벌벌 떠시더니 방 3개 큰 거실, 아일랜드 식탁 있는 부엌까지 아주 그냥 전 재산 쏟아 부으셨네라고 말입니다. 혼자 질투와 짜증이 섞인 혼잣말을 하며 형님이 말한 대로 화장대에 가서 서랍을 열었는데 여권 옆에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펴봤죠. 그걸 보자마자 저는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대체 누구한테 알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잠자코 있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던 날짜가 다음날 출발하는 날짜에 딱 걸리는 걸 발견했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말이죠. 다음날 저는 몹시 가벼운 마음으로 형님의 여권을 들고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저랑 어머님, 아버님은 이미 2시간 전부터 와서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데 딱 들어가야 되는 마지노 시간에 형님이 우아하게 캐리어 하나 끌고 사뿐사뿐 나타나시더라고요. 아, 어머님, 아버님, sorry. 저희가 조금 늦었죠. 아유, 아니야. 우리도 방금 왔어, 방금. 아유, 누가 요즘에 이렇게 공항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설치니? 촌스럽게. 그렇죠? 참, 동서, 내가 부탁한 건 가져왔어? 아, 네, 여기요. 응? 예. 네가 얘한테 뭐 부탁했니? 아유,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집에 뭘 놓고 와서 동서한테 부탁했어요. 그래, 그래.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니까 참 좋다. 역시 큰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딱 기강 잡고 이러는 게 참 중요하다 싶다.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자리인걸요. 아유, 그래, 그래. 역시 배운 애가 다르구나. 아주 품격 있어, 품격. 어머, 어머님도 참. 그렇게 둘이서 의미 없는 칭찬을 주고받을 때 저는 혼자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5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보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출입국 심사 때 저는 먼저 남편이랑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서둘러 들어가냐고 물었지만 일단은 빨리 들어가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 여행 못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남편을 무조건 제일 앞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얼결에 출입국 심사 마치고 면세점 쪽으로 나가서 멀뚱멀뚱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도 후다닥 심사를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제 뒤쪽에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 있었고 그 바로 뒤에 저희 시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부탁하신 면세점 화장품 먼저 가서 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하고 전화 주세요.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불이 나게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냅다 튀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대체 자기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대답해 주려는 순간 뒤에서 사이렌과 함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남편을 붙들고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일단 전화기부터 끄라고 채근했습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일단 제가 전화기를 끄라 하니 끄더라고요. 저도 전화기를 무음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느긋하게 앉아서 천천히 비행기 시간을 기다렸죠.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님 아버님도 안 들어오시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체 이 사람들 왜 안 들어오냐고 해서 제가 그때서야 제 전화기를 열었더니 시어머님이 저한테 건 전화가 40통쯤 와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천천히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대체 너는 어디서 뭘 하길래 이때까지 전화를 안 받니? 여기 지금 난리 났다. 그래서 저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라고 하신 화장품 다 샀고 이거 면세품이라 제가 그 구역으로 다시 넘어가질 못해요. 무슨 일이세요? 아직 못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너무 기막힌 일이 있었다. 이건 사기를 당했다. 뭐라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 못 나가겠으니까 저희도 당장 다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랑 이 사람은 이미 출입국 심사가 끝났고 면세품까지 다 샀고 지금 비행기 게이트 앞에 있어서 모든 수속이 끝나서 다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어이가 없으셨는지 아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전화를 확 끊으시는 겁니다. 아 드디어 모든 게 해결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전화를 끊고 포복절도를 하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계속 묻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남편에게 말을 했죠. 형님, 불법 체류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제야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전날 형님의 여권을 찾으려고 갔다가 서류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여권 만료일자가 딱 어제까지였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 서류는 다양한 범칙금 서류였습니다. 아마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차를 빌려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다가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님이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교통 범칙금을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 이런 글이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꽤 여러 장 있더라고요. 날짜별로 가득했던 그 서류 중 가장 마지막 통고문에는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너 추방당할 수도 있다. 이런 글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두 그 전전날까지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똑똑한 척하던 우리 형님 그 모든 걸 다 무시했던 거죠. 결국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만료된 여권에 이것저것 경찰에서 뭔가 걸려서 추방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떠 있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누군가가 신원을 보증을 해서 돈을 내주거나 뭘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공항에서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길이 없잖아요. 왜냐?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 다 공범으로 몰리고 형님은 불법 체류자인 것처럼 돼버리고 추방 한 해 만에 하면 난리가 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어쨌건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과 아주 느긋하게 해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너희는 이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놀고 있고 싶냐며 가장 빠른 비행기 잡아타고 다시 한국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그런 일에 일일이 반응하는 건 촌스럽다 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님처럼 좀 세련된 사람이 한번 되어보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 가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희는 그냥 이 상황에 순응하면서 그냥 즐기다 갈게요. 참, 형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염장 지르니? 지금 네 시아주버님도 난리 났어. 혼인 무효를 한다나 뭐 어쩐다나. 아우 아직 저기 뭐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런데 이게 무슨 사실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재산을 내놓으라나 어쩌라나. 여기 난리도 아닌데 아휴. 그런데 이 와중에 너는 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도 안 하냐? 어머님 그런 거 세련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제부터는 세련되게 살 거예요.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조용히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며 칵테일을 한 잔 더 시켰습니다. 아, 세상천지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신혼여행 때보다 더 행복하더라고요. 한국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는 바보 같은 며느리로 살지 않으려고요. 똑똑하고 세련된 인텔리 며느리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죠? 사연 왔어요, 톡톡.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생생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